안녕하세요. 행가이스루입니다. 재테크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양 신축 아파트를 이용한 3년의 기회비용을 내 자산소득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세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간략 요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이후에 신축 아파트 전세 부족의 시대가 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자, 2026년도 이후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시대, 그 다음에 2025년도 그 비아파트 신축 입주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시대, 그 다음에 2023년도 이후에 중공업 미분양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시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 3년 동안 열심히 흐름을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심각한 신축 아파트 전세 부족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들은 다가오는 공포에 전세 대란 속에 있지 마시고 차라리 분양 신축 아파트에 자가로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실천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남긴 이 메모고요. 제가 이 당시에 신불당에 있는 불당 호반 서밋플레이스에 제가 입주를 했고, 분양가는 대략 한 여기 보면 분양가 확장비 더해서 2억 9,800 정도 하는 물건이었고, 취득세가 330만원, 그 다음에 피는 1,600만원 해서 1,93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총 투자금이다. 그래서 이 총분양가하고 총 투자금을 합했을 때 내가 들인 돈이 3억 1,730만원이었다. 그 내용이고요. 자, 2015년도 말에 분양권 매수를 제가 이제 그 분양가 3억 원, 그렇게 해서 뭐 계약금 이제 10% 3천만 원, 그 다음에 초피 1,600만 원 해서 4,600만 원이 이제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한테 줘야 되는 돈이 2억 7천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입주시 취득세는 자, 무주택 및 1주택 갈아타기는 취득세가 1.1%죠, 그죠? 그래서 대략 한 330만 원.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하는 이제 그 LTV가 이제 70%. 그렇게 해서 입주 시에 KB 시세가 대략 한 3억 5천 정도가 나왔어요. 3억 5천 정도. 그래서 LTV 70% 했을 때 대략 한 2억 4,500 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아까 지금 건설사한테 줘야 되는 돈이 2억 7천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2억 7천이 남아있었고, 제가 두 담배를 2억 4,500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2,500만 원이 남았죠. 그 다음에, 앞에 취득세가 330만 원이 있었고, 지금 나머지 차액이 2,500만 원이면, 입주할 때 필요한 금액이 2,83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살 때 4,600이 들었고, 지금 현재 입주할 때 2,830만 원이니까 제가 7,430만 원을 가지고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했던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2024년도 12월에 뭐 최고가 찍은 게 한 7억 5천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자, 7억 5천에 제가 산 3억 1,400을 빼면 차익이 대략 한 4억 3,600이 되죠. 그죠? 저는 이걸 참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지금 신도시 분양을 해서 10%의 계약금을 가지고 3년의 공사 금액을 이용하시면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분양 신축 아파트를 이용한 3년의 기회 비용을 내 자산 소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분양가는 저는 이제 총분양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에는 분양가하고 확장비만 있었죠, 그죠? 근데 요즘은 옵션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도금 유의자도 대부분 요즘은 다 따로 해서 요 네 가지를 다 합한 금액이 이제 총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봤을 때 분양가 확장비만 합하시면 안 되고 옵션비하고 중도금 유의자까지, 왜 중도금 유의자도 요즘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한 금액을 총 분양가로 산정을 해서 이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2024년도에 분양이 만약에 총 분양가가 대략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계약금이 대략 한 5천만 원이 되고 건설사한테 줘야 되는 나머지 금액이
자, 4억 5천이 남게 되는데 저는 이 현재 34평 총분양가가 이제 5억이 되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금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생활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주담대를 내는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2027년도에 지금 이제 감정가가 대략 한 6억이 나오고 주변 시세가 한 6억 5천 정도 이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사 기간이 요즘에는 29층 기준으로 36개월이 넘어요. 그럼 3년이 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되니까 저는 이제 2025년도, 27년도에 전세가율이 오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세가가 이 매매가를 자연스럽게 밀어 올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주 때 금액이 1억 이상이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 갈아타기는 자, 비기주 지역에서 LTV가 70%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감정가를 6억이라고 했으니까 자, 6억에 70%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대략 한 4억 2천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연봉이 5천이고 신용대출이 없을 때 DSR이 지금은 다 40%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자, 5천만 원에 대해서 40%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 곱하기 12개월 했을 때 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166만 원 이하가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 텐데 자, 조건을 대략 한 이자가 3.5%, 그 다음에 480개월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대략 한 162만 원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166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요 4억 2천에 대한 대출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인데 자, 4억 2천에 대해서 3.5% 이자를 넣고 480개월 하고 원리금 균등 상황이라고 딱 때리면 이렇게 162만 원이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프로그램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그 건설사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4억 5천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주담대를 이제 4억 2천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대략 한 3천만 원이 이제 차익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 취득세는 이제 5억에 대해서 대략 1.1% 하게 되면 이제 55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기타 경비는 뭐 이사비가 있을 테고, 뭐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하시면 중문, 줄눈, 탄소공도 등등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계약금 차액 취득세를 합한 금액이 8,55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기타 경비를 좀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억 이하의 금액으로 신축 입주 아파트의 입성을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2017년도나 2027년도나 10년이 흘렀지만 1억 이하의 금액으로 입성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주담대 금액이 많이 세졌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금액이다. 34평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이거보다 더 비싸지면 이제 25평, 30평으로 도전하셔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공사기간 3년을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들을 일단 읽어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내 생각으로 내 자금 사정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투자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빨리 계획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자금을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꼭그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편성해서 자산 증식이 인플레이션에 편성을 해야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자, 돈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10%의 계약금을 내고 3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자는 동안에 그 10%의 계약금이
나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행가히스토리 채널은 많은 분들의 자산 정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가히스토리였습니다.